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사 하나랑 그 팀너 중도 포기자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일보예요. 조선비즈에서 6개월이면 개발자 만들어준다는 코딩학원 광고, 현실은 중소기업 코딩노예. IT 직종 취업자 1년 새 14,000명 늘어 코딩 열풍의 비종강자들도 학원 찾아 프로그래밍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취업이 어려워 학원 교육을 받아 개발자가 됐는데 낮은 임금과 맞지 않은 업무에 지쳐서 그만뒀어요 라고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헤드라인이 이렇다는 건 실제 기사를 읽어보시면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6개월 교육이라는 게 교육기간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실력을 대변하진 않지만 사실은 코딩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개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교육 기간이 길다. 이거는 소비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소비하는 그 지식을 소비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단기간에 뭐 되고 싶겠지. 근데 단기간에 뭔가 의사도 뭐 한 2개월 만에 되지 그래. 근데 대부분은 의사가 되려는데 보통 10년 이상의 기간 정도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고 뭐 대학도 그러면 한 달 만에 가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나는 들 때가 많아요. 소비자들이 원해서 학원들은 그거를 맞춰주는데 그 맞춰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확률의 문제긴 하죠. 정말 머리가 엄청 똑똑하고 타고난 게 있는 친구들은 뭐 6개월을 배우든 3개월을 배우든 그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겠지만 교육기관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성장하는 거를 배우고 싶은데 사실은 이 팀노바 같은 경우도 저런 단기 교육을 해달라고 너무 요청을 많이 받았고 단과반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저런 기사가 이제 좀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예전부터 제가 블로그에서 쓰던 글의 내용 중 하나예요.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성장을 한다는 건 그러면 당신이 수재라는 얘기거든요. 엄청나게 천재고 똑똑한 사람이란 얘긴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왜 서울대를 다 못 갔어요 6개월 만에. 근데 그런 얘기랑 똑같아요. 현업이 뭔가 서울대 가는 게 힘들어 아니면 현업하는 게 힘들어 라고 한다면 현업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 별로 안 부러워할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러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은 애초에 학교 아마 돌아간다면 다시 수능 공부할래 아니면은 개발할래 라고 한다면 개발을 좀 더 심도 있게 그동안 못했던 걸 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근데 저 고등학교 때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요. 3년 내내. 그 상고긴 했어도 저 거기서 그 마지막에 졸업식 때 대표 시상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성적 좋았고 그래서 그 학교도 사실은 수능 안 보고 수시 전형으로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분위기는 알죠. 물론 이제 저보다 더 뛰어나고 뭐 일반 교육은 저도 억지로 했으니까 장학금 타려고 집이 어렵고 그러니까 장학금 타려고 억지로 그냥 한 건데 이제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때 차라리 학교도 공부 그냥 잘 못하는 편에 속했어도 내가 그때 좀 더 개발에 좀 학교 다니면서 더 많이 이렇게 대회도 나가보고 10대 때 할 수 있는 많은 공부들을 했으면 지금 더 경험이 풍부하고 더 깊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지금도 제가 공부할 게 정말 많은 게 IT 업계거든요.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고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전공 때 공부했던 것도 한 몇 년 지나면 또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디자인 패턴 책을 사고 봤던 책이 예전에 본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부모님이 다 버리시고 이제 또 십몇 년 지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패턴 중에 이렇게 몇 가지 좀 계속 쓰던 거는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시 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프로들이 그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깊이가 있고 엄청나게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기술 뭐 이슈 터지면 하나씩 계속 나오고 몇 년 동안 조금 안 보면은 한 1, 2년 안 보면은 벌써 이제 한 두세 개 새로운 신기술 나와 있고 이런 곳에서 어떤 그런 면역력 또는 적응력 같은 거를 키우는 게 핵심인데 단가반으로 기술을 가르쳐 달라니 나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사실은 2, 3개월에도 개발자 만들어 드립니다 할 수는 있죠. 근데 잘 된다고는 얘기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단가반으로 하면 일단 그럴듯해.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도 없어요. 몇 개월 가르치면은 옳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만든 패턴 교육법이나 이런 세계관 교육법처럼 그 친구가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거를 습관화시키고, 그리고 그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다 담아두는 이런 교육을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람의 그 프로세스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개발자에 좀 적합하도록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들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런 교육을 하는 건데, 굉장히 아무튼 대중들은 보통 전문가랑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 우주파동도 그랬었고, MSG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실험 데이터가 그렇게 유해하다는 사실이 없는데, 애꿎은 MSG를 만드는 기업들만 이렇게 그 PM을 보는 그런 상황만 나왔었죠. 되게 재밌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객관적으로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선민사상 같은 걸 되게 역겹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 문제에서도 뭐 미신 같은 얘기도 많이 돌았잖아요. 아직 근거 없는 얘기들, 뭐 그런 민간요법 이런 거, 전염병 예방의 민간요법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아직 실험 결과가 없는 그런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돌면서 그런 미신들, 그냥 미신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상한 민간요법 하다 막 돌아가신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의사들 중에서 감염병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의사들이 선민의식을 가지는 게 맞죠.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전문가니까. 그래서 전문가 중심 또는 어떤 뭔가 잘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물론 선민의식이 남을 무시하거나 까내리거나 하는 방식이면 굉장히 곤란하고 나쁜 걸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순화해서 잘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코딩 학원에 있어서, 특히나 팀노바처럼 너무 압도적인,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압도적인 결과물을 내는 이런 곳들은 어쩔 수 없이 공공의 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유는 그거겠죠. 너무 잘나서 단기간에 너무 잘해서, 그러면은 일반 똑같이 1년 6개월 또는 2년 사이를 교육시키는 전문대랑 우리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팀노바가 전문대의 결과보다 압도적이거든요.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은. 웬만한 전공자들도 팀노바에 다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나왔는데, 그 IT 업계에서 비교하는 게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그 최상위권에 있는 회사들과 비교를 하는 거야. 네카라 쿠베 수준. 저희가 3600, 뭐 4000대 갈 때도 거기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교할 때, 아니 걔네들은 몇 년을, 대부분 거기 네카라 쿠베 붙는 애들 대부분 전공자일 거고, 그리고 그 전공자인데 그 친구들이 몇 년을 그 준비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객관적이지 않은 데이터와 우리는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1년 반에서 2년 사이라고 하는 교육기간이 픽스된 곳과의 비교를 하는 게 얼마나 팀노바에 있어서는 뭐 되게 그렇게 좋은 그런 비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4,500, 5,000이 되니까 뭐 갑자기 원천징수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 막 말도 바뀌고 뭐 그런 거 하면서, 그냥 싫구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원을 되게 깔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되게 무시하고 가는.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 쪼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그런 애들 치고, 학원을 깔아 뭉개는 그런 사람들 치고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잘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막상 가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원 출신들이 졸라 잘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제 학원을 만들게 된 이유가, 너무 못해서, 내가 그 애들을 뽑으면서, 이제 신입들을 많이 뽑으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무책임한 학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이 상태로 어떻게 애들 면접 때 훈련도 하나도 안 돼 있어. 뭐 예를 들면 왔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가 좋게 얘기했거든. 그럼 이 부분에서 몇 퍼센트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얼굴이 그냥 빨개져.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 그런 여자애도 있었고, 또 어떤 애들은 막 와서
그러니까 면접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근데 왜 상한지 모르겠어. 그 나이가 원래 그 사람의 자존심의 척도인가요?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개발로 치면은 우리가 훨씬 많이 한 상태였거든. 근데 본인이 시작한 나이가 좀 늦으면은 더 전문가가 그런 질문을 하고 하면 그래야 되는데 와가지고 좀 삐딱해. 그러니까 학원 그 강남의 어떤 학원이에요. 내가 어떤 학원을 말을 못하지만 학원에서 대량으로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팀노바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량으로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뿌려요 주변 학원에. 그러면은 거기 학원에 있던 애들 단체로 이렇게 오거든. 그래서 면접을 봐서 와서 면접을 우리는 예의를 갖춰서 면접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약간 정서가 좀 부족한 애 같았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그냥 삐딱하게 굴고 있고. 기가 막히지. 그런 애 절대 안 뽑히죠. 근데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어. 물론 이제 그 친구들도 국비 출신이긴 했는데 국비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어느 국비가 무조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회사에 그렇게 단체로 면접 보러 오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국비 출신 이제 한 4개월 정도 배운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뭐 그 친구들 중에도 그나마 열심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쪽에 있는 친구들을 뽑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몰라서 다 가르쳐야 된다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은 좀 되게 예뻐서 뽑는 정도? 예뻐서 뽑는 정도?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하는 행동이 예뻐서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할 것 같아서. 그래 다 알려줘도 이렇게 착한 친구면은 좀 알려줘도 되겠다.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냥 보조 정도로 그렇게 뽑은 애가 있었어. 어떤 남자인데, 한 21 중반? 중반 후반 되는 애. 제가 그 당시에 한 28살 정도였는데, 근데, 나이는 비슷해도, 그냥, 레벨은 너무 달랐죠. 저는 30살 때, 팀노바의 지금 큰 틀을, 이미 설계를 할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일단,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궁금하실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노프팀장님. 응용 1단계 도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던 한때 팀노바 팀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좋은 조건으로 스타트업에 합류하여 일당백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발의 기억자도 모르던 제가 팀노바를 만나 엄청나게 성장했고 노프팀장님의 유튜브를 보며 IT 세계를 보는 관점을 키워나왔습니다. 지금도 본 영상들을 다시 보고 다시 보며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메일을 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수료원 팀원은 아니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용기 내서 메일로 인사드립니다. 응용 2단계를 보고 달려갔지만 개인 사정으로 뵙지는 못했는데요. 중도 포기자라고 해서 팀노바 마음에 안 들어 나갔다기보단 저처럼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지만 팀노바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도 포기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오래오래 유튜브로도 컨텐츠 공유해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뵌 적은 없지만 마음속에 스승이세요. 제가 응용 2단계만 해가지고 응용 2단계만 해서 그러니까 기초는 비대면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저를 만나보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응용 2단계 때 주로 이제 만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이런 친구들을 보면 좋아요. 되게 잘 돼서 좋고 중도 포기자들 소식을 들으면 팀노바는 그렇게 막 내부에서는 파티 분위기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다 잘 되고 좋은 연봉 웬만하면 회사 다 골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가이드 해주는 대로 훈련만 잘 되고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 없이 시작하고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한 6명 정도의 졸업생을 인터뷰를 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뭐 대기업에 대한 생각 어떠냐 너네 솔직히 한 3년 4년 됐고 뭐 카카오뱅크에서도 막 정말 몇백 명 단위로 경력자 뽑았고 그리고 막 토스 같은 경우도 막 엄청 많이 뽑고 있고 지금 요즘 기사를 봐도 막 보면은 넥슨 내년까지 개발자 1000명 채용하죠. 내년까지 개발자 1000명 채용하고 이런 기사가 그냥 일주일에 하나 이상 꼭 떠요. 어디가 대규모 채용 이런 게 이런 시대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그랬지? 말하다가 까먹었는데 이렇게 대규모 채용들을 이렇게 되게 많이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한 3년 4년 된 경력자들이면 보통 그렇게 조금만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살면. 근데 지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갈 때 되게 많을 텐데 요즘 굉장히 대기업 들어가기 더 쉬워진 것 같은데 너네 왜 안 가냐 이렇게 내가 6명 다 인터뷰할 때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부분 한 얘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굳이 아쉽지 않은 조건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라고 다 저연봉이라 생각하는 건 전형적인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요. 실제 제가 프리랜서 할 때 웬만한 대기업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그 프리랜서는 뭐 건바이 건이니까 뭐 그런 걸 어떻게 비교하냐 그런다면은 그 논리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회사는 그럼 무조건 대기업보다 적게 받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안 그래요. 그 CTO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나 지금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뭐 국내에 상장했던 많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많이 벌었죠. 그게 도박이면 사실 그건 도박이니까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뭐 주식으로도 돈 많이 버신 분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회사 상장하면서 이제 돈을 번다든지 엑시트를 하면서 회사를 판매하면서 지분을 같이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CTO 분도 많이 봤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되게 안 좋은 곳만 다녀보셔서 그런 거예요.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본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회사가 그 이상은 주기 싫어서 협상이 안 된 경우나, 아니면은 본인이 진짜 뛰어나다면은 본인을 원하는 회사는 많아요. 특히나 고연봉으로.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오래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 근데 내가 실력까지 좋아. 그런 상태인데 고연봉을 못 받는다면 그 돈을 상대방한테 받아내는 것도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팀노바에서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메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수료생들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래오래 유튜브 컨텐츠 해달라고 할 정도로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들을 굉장히 협조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된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제 좋은 평가를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그러니까 팀노바를 욕하는 사람들 보면 팀노바 뭐 정말 팀노바가 고가운 뭐 어떤 경쟁 업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인 척 하고서 쓰다가 몇 명 걸렸죠. 안 좋은 짓 하다가 2명 넘게 걸렸어요. 제가 잡은 것만 2명 넘어요. 이제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학원 IP로 대놓고로는 안 하겠죠. 근데 그 많은 글 쓴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절대 없을 거라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기존에 이제 욕하는 사람들 보면 팀노바 청강을 왔다거나 팀노바 와서 제대로 뭔가 이제 아는 게 있다거나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또는 그러니까 이게 팀노바가 졸업생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래도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팀노바에 대해서 정말 내가 팀노바 때문에 피해를 봤다, 내가 연봉이 낮아졌다, 난 팀노바를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다, 뭐 이런 거면 차라리 그래도 뭐 일리라도 있죠. 그래도 그래 뭐 후기가 저럴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그 팀노바의 긍정적인 후기는 팀노바에서 몸담고 있던 그런 분들이나 실제로 팀노바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연봉적인 거나 회사 들어간 조건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보내는 것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건 팀노바 내부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부정적인 거는 팀노바에 제대로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뇌피셜로 쓰는 글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몰라서 싫어하겠거니 했는데 요즘에는 몰라서 싫어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냥 고연봉 받는 사람이 되게 싫은 거지. 군대에서 튀는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 군대에서 좀 뭔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못하면은 고문관이라고 싫고, 또 너무 뛰어나면은 시기질투죠. 그 상사들이 시기질투하고 그러면 또 찍히죠. 그러니까 딱 적당히 하라고 하죠. 군대에서 이런 게 국룰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뛰어나면 깎아내리고, 그리고 심지어 약간 그 계급사회에 그런 것도 있죠. 뭐 지잡되면은 막 정말 이상하다 하면서 막 되게 무시하고 하는 한국인들의 그 특유의 그 학력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거를 정하는 그런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그런 딱 그 수준, 학원 출신이면 천민이다 이거지. 딱 그런 이상한 진짜 되게 제가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선민사상이죠. 되게 남 까내리고 무시해서 자기의 어떤 급을 만들려는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밖에 생각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되고, 그래서 고연봉을 받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공공기관인 그런 이제 교육청에 이미 여러 번 인증을 했고, 그래서 그 사실이 이미 교육청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우리가 이미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이 돼서 홈페이지에 아무렇지 않게 저희의 성과들을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팩트는 늘 그 서류 준비해서 항상 교육청에 인증을 하고 있는 저희 같은 선량한 업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참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리고 아마 일반 학원 원장님이었으면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죠. 저는 그래도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이치에 안 맞는 일들을 겪었을 때, 그거를 그냥 무조건 사과 안 해요. 사과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이상한 그게 있다니까. 사과하면 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과를 안 했으니까 잘못 안 하잖아. 잘못 안 하면은, 잘못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당당하게 어차피 저도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요즘 시대가 바뀌었죠. 옛날 같으면 사장님이 안 좋은 댓글에 그냥 안 좋게 끝났어야 돼.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좋든 싫든 나 어차피 난 당당하고 정말 피해자가 있으면 우리 고소하고 난리 났겠죠. 근데 그런 일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좋은 후기밖에 없어요, 거의. 그 실제로 팀노바를 겪은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일을 보고, 그리고 아까 뭐 학원 기사 문제도 그렇고, 제가 오래전부터 단기로 이 교육을 하는 거는 나중에 성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단기 교육은 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비교적 확률적으로 조금 위험하다라고 저는 항상 예전부터, 7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교육청에 인증 다 했고, 저희 연봉들. 뭐 이런 것들 다 팩트로 다 일어나는 것들 있죠. 그리고 대기업을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대기업이라고 다 완벽하진 않다. 그리고 뭐 그 기술적인 성장 관점도 있지만 실제로 수직적인 대기업도 많고 막 제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실제로 뭐 진짜 노조도 나오기, 네이버 노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 예전에 제가 했던 말들이 맞아 떨어져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내가 맞는데 정말 신기한 게 다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쪽은 결과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중도에 그만둔 친구도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고, 그리고 더 열심히 보겠다, 막 유튜브라도 열심히 보고 인연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내가 살면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진짜 잘못된 사람인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다니까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사람이라는 게 그 집단주의적인 동물이라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면 내가 그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뭐 나간 애들 책임을 안 진 적이 있나? 학원의 본부는 뭐예요? 잘 성장시키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 만든 건데, 졸업생 6명도 여기를 다닌 거 후회하지 않고 너무 좋으니까 졸업한 지 5년, 6년 지난 사람들도 막 인터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거 궁금하시면은 졸업생 인터뷰 재생 목록 있어요, 유튜브에. 그렇게 몇 시간씩 해주고, 그렇게 할 정도면 진짜 여기만큼 청렴한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검증의 끝인데, 무슨 타진료도 아니고, 정말 뭘 그렇게 되게 싫은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싫다기보다는 그냥 고연봉 받는 학원 출신들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선민의식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독이 된 거죠. 근데 웃긴 거는 무슨 근거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 그게 더 웃겨. 자기들보다 연봉 더 높으니까 싫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보다 더 멋지게 살고 있으니까 싫은 거겠지? 근데 멋진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근거 없이 까내린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근데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런 메일들이 자주 와요. 종종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면서 제가 벌써 이런 메일만 중도 포기한 친구들한테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인 막 엄청난 학원들처럼 엄청 많이 받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나름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들을 받고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많이 올 확률이 적은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감사하고 항상 행복한 그런 기준이 되죠. 아무튼 정말 이거 읽고 어제 받았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도 내가 쓰레기같이 살고 있진 않구나. 그리고 내가 한 분야에서 정말 많은 시기와 질투들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멘탈 나갈 때도 한 번씩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곱씹어 보면서 그래도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학생들을 리딩을 해서 데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요즘 많이 힐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정말 많이 졸업생들을 보면서 뿌듯하고
진짜 그게 내가 졸업생들의 근황을 묻기 위해 시작한 인터뷰인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약이 되는, 치유가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거든요.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졸업생 인터뷰 5년 막 2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작년 기수, 작년에 졸업한 기수까지 참 진짜 시간이 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게 내가 그래도 이 직업을 지탱을 할 어떤 멘탈적인 아주 좋은 그런 약물? 약물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어떤 밥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식사? 막 이런 것처럼 좀 정신의 식사? 이런 그런 걸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바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제 바빠가지고 아무튼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좀 열심히보다 저는 잘하는 걸 더 중요해서 잘하려고 하다 보면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기사나 이런 정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말한 대로 가요. 앞으로 제가 계속 예언을 하고, 예언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쪽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게 좀 예민한 사람들이 빨리 느끼는 거지. 이미 하이엔드 개발자들이나 뭔가 잘하는 개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IT 업계의 불변의 진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고객이고, 초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 초보자인 사람들이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풍토를 맞춰주면 돈을 버는 거고, 안 맞춰주고 하려면 팀노바처럼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거예요. 아 진짜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습관이란 게 어떤 때 중요해지고 몇 년차 때 중요해지고, 최소 제가 개발을 위주로 했을 때가 한 10년은 최소 해본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병행했지만 그때는 메인이 개발이고 교육이 서브였죠. 프로로서 그렇게 하고 이제 교육을 메인으로 해서 제가 7년차 하고 있으니까 17년차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정말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커팅해주고 하는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해 못해요.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들을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도 답답하고 이걸 좀 바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답답한데, 이제 그 친구들 입장에서 아직 현업을 몇 년 못 해봤으니까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졸업생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치유가 많이 됐죠. 아무튼 진짜 묵묵히 가야죠. 묵묵히 가고, 그 참 뭐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좀 지칠 때가 있네요. 가끔은 정말 우리 사회가, 제가 팩트나 인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우리 사회가 딱 요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아직 그 어떤 이런 시민의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선진국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좀 생각이 많아지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 서양의 개인주의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주말이라 좀 말하다 보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기사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팀노바에 대해서 오해 같은 거 안 하시고 진짜 팩트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메일 보내준 친구 너무 오늘 또 많이 좀 제가 좀 지쳐있는 상태인데 또 이런 거 보면 조금 기분이 좋아져서 오늘은 좀 좋게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